안녕하세요. 피부가 알고 싶다 닥터성입니다. 이번 영상은 프락셀 시술에 적당한 피부, 프락셀 시술이 효과적인 피부. 이건 과연 뭔가, 어떤 피부에 프락셀 받아도 효과적일까, 어떠한 피부에 프락셀 시술 받아도 뭐 괜찮나요? 사실은 본원은 프락셀 단독 시술은 거의 하지 않아요. 해도 뭐 약하게 아주 살짝 다른 것과 섞어서 하지, 프락셀 단독 시술을 안 하는데, 뭐 일반인들 사이에 프락셀 단독 시술이 많이 알려져 있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고 나서 뭐 나는 효과가 별로 없다, 더 악화된 것 같다, 이거 과연 나한테 맞는 시술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으셔서, 어떤 피부일 때 프락셀 시술을 하면 효과가 괜찮을까, 내 같은 피부는 이런 프락셀 시술을 해도 괜찮을까, 프락셀 단독 시술을 전제로 했을 때 과연 프락셀 시술이 효과 있는 피부는 어떨까, 이런 거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사람들이 정말 이걸 많이 궁금해 하셔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을 해두시면, 뭐 본원이 아니더라도 어디 가서 프락셀 시술을 받는 사람들, 뭐 그런 걸 고려하는 사람들,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락셀 시술이 효과적인 피부, 우리가 인터넷 같은데 시술 전후 사진 같은 걸 좀 찾아보면 프락셀 시술하고 좋아진 피부들이 좀 있어요, 실제로. 그죠? 그럼 그 사진들이 과연 포토샵이나 뭐 이런 다 조작된 사진인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시술을 받고 좋아진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하지만 프락셀 시술 받고 악화됐다,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똑같은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받았는데 왜 사진처럼 전후 사진이 좋게 안 나오고 악화되고 문제가 있는 걸까? 이 이유를 알려면 과연 이 프락셀 시술이 효과적인 피부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지만 시술을 했을 때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가능성이 조금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시술 전후 사진 중에서 외국 사진들을 보면 프락셀 시술 전후 사진들이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 한번 볼게요. 우선 프락셀 시술을 하면 대부분 악화되는 사람들의 피부, 유분 분비가 우선 많아요. 그리고 볼살이 적어서 지방 조직이 양이 적어요. 지방세포가 적어요. 그리고 모공의 개수가 굉장히 많고요. 전체적으로 붉은 톤을 띠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프락셀 시술을 하면 굉장히 악화돼요. 특히 약간 붉은 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지 않더라도 아주 하얀 톤이 아니더라도 좀 붉은 기운이 조금이라도 감도는 사람들은 프락셀 시술을 세게 받게 되면 오히려 그 부작용 때문에 홍조가 생길 수도 있고 열감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빨리 혈관 레이저를 통해서 빨리 개선시켜 줘야지만 그 환자분이 홍조로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병원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기다려 보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기다려서도 좋아질 수 있는데 그런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면 그거를 그냥 참고 지내는 것보다는 뭔가 혈관 레이저 같은 걸 이용해서 조치를 빨리 취해줘야지만 그 환자분이 홍조로 진행하는 걸 막아줄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리고 모공의 개수가 많은 피부, 유분 분비가 많은 피부, 이런 것들은 뭐를 의미하냐? 제가 과거 영상에서 유분 분비나 이런 것들, 모공 개수가 많은 사람들은 붉어지면 더 심해지고 유분 분비가 더 심해진다 그랬죠. 근데 프락셀 시술 같은 건 뭐예요? 피부의 박피술, 즉 피부를 깎는 시술들이에요. 즉 상처가 나면서 혈관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붉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공의 옆에 있는 피지선에 혈관들이 자극을 주니까 피지 분비가 왕성하게 미친듯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피부에 손상을 주기 시작해요. 피부 표면이 수소이온의 균형도 안 맞기 시작하고 얼굴에 막 뭔가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한 번도 생기지 않는 어떤 트러블 같은 것들도 계속 생기고, 그 다음에 이런 재생에 필요한 것들이 뭐예요? 지방조직, 지방세포에서 섬유화세포로 전환이 일어나서 그 세포들이 콜라겐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볼살이 적은 사람, 즉 지방세포들이 적은 피부들은 그런 섬유화세포의 전환율이 떨어져요. 당연히 좋아지기가 힘들겠죠. 즉 문제가 있는 피부들, 붉은 피부, 모공개수가 많은 피부, 유분 분비가 많은 피부, 지방세포가 적은 피부들은 프락셀을 했을 때 치료 효과가 떨어질 확률, 더 나아가서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야겠죠. 얼굴이 톤이 하얀 사람, 모공 개수가 적은 사람, 그리고 유분 분비가 적은 사람, 볼이 통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프락셀 시술을 했을 때 결과물들이 좋게 나온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왜 치료를 해요? 이런 사람들도 살다가 여드름 때문에 흉터가 생기거나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피부에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아까 말했던 톤이 하얗거나 모공개수가 적거나 윤부가 적고 약간 지방세포가 좀 충분한 사람들은 이런 프락셀 시술을 했을 때 결과물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프락셀 시술을 고민하고 있거나 치료로 어떤 이거 맞나? 효과가 있나?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 아니면 이게 내가 부작용이 맞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피부를 한번 들여다보면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사람들이 제가 이런 글들을 쓰면 어떤 치료가 효과적이냐고 또 댓글로 물어요. 프락셀 시술 이런 피부들은 프락셀 시술하면 악화가 되는데 어떤 레이저 치료를 해야 효과가 있나요? 물론 이건 또 선생님마다 생각이 다르겠죠? 저도 그렇고. 근데 닥터송 개인적으로는 복합 레이저 치료 방법으로 결과를 만들고 있어요. 즉 프락셀로 하더라도 표면에 살짝 긁어가지고 크랙만 주는 정도로 하고, 그 외에 다른 레이저를 통해서 피부 안에 온도를 올려서 콜라겐 리모델링을 유도하고 피부가 점점점 건강해지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치료 방법으로 피부를 좋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치료 방법이 선생님마다 다르기 때문에 닥터송 너 말만 정답이야 이런 말은 아니에요. 선생님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결과를 잘 내는 사람들은 다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미용에서는 어떤 교과서적인 답이 없어요. 결과를 잘 내면 그 선생님 이론이 어떻든 간에 치료 방법은 맞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도 누군가 정답이라고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과값을 잘 내는 사람 이꼴 정답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어떤 사람이 프락셀에 효과적이고 어떤 사람이 프락셀에 효과가 없는가 이런 거 한번 아시겠죠? 물론 프락셀이 어떤 게 있어요? 보통 CO2 프락셀과 어빔야구 프락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자기 피부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지 꼭 확인하시고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